다음은 같은 질문 하와이 K미디어에서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기호 1번 서대영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합 및 단결 방안. 서대영 후보님의 한인 단체와 지역을 잇는 화합되고 단결된 동포사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와 구체적인 소통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기호 1번 서대영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3년간의 한인회장 역할을 하면서 정말 우리 동포 단체들과 동포 간의 세대 간의 그런 소통과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나가 되고 주류 사회에 인정받는 동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한인 사회의 하나 되고 소통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첫째, 저는 주류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정부, 교육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한인 사회의 목소리가 이 한인 사회의 목소리의 기여가 지역사회 정책과 행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 참여 확대입니다. 주류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 환경보호, 문화축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때 우리가 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서로 간의 소통과 단일함, 화합됨이 한인사회가 지역사회 발전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단체 간, 세대 간에 우리 같은 문화, 역사의식을 같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국 전통 문화, 한인 이민 역사, 독립운동 정신을 소개하는 전시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위상이 높아지는 단순한 소수 집단이 아닌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정말 이 주류 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구성원임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통해 한인회가 하와이 사회 속에서 한인 동포 사회가 하와이 사회 속에서 신뢰받고 꼭 필요한 공동체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인회관 운영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 회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인회관 운영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KBFT TV에서 질문을 해오신 내용입니다. 우선 기호 1번 서대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한인회관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와이 한인회관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또 재정 투명성 등에서 현재 한인회관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서대영 후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이런 현재 한인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인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회관 정말 귀중한 우리 동포사회의 자산입니다. 꼭 지켜가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그러할 자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인회관 운영 방식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인회관 운영은 한인회 이사회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저는 별도의 한인회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한인회관 운영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운영위원회는 동포사회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세대와 직능,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재정관리, 안전과 유지 보수 등 한인회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이사회와 공유하고 평가받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인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회관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 커뮤니티 센터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결국 운영위원회의 체제는 한인회관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동포 각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인회관의 하와이 중심 한인사회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같은 내용을 기호 2번 김용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와이 한인회관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재정 투명성 등에서 현재 한인회관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기호 2번 김영태입니다. 막기기 회관을 허가받는 전 박봉용 회장님도 정말 높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영 후보님도 수고하셨고, 하지만 사용 조건을 면밀히 따져봤을 땐 시정부에 내걸었던 조건과 우리가 얻은 실리와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러한 과대포장된 한인회의 내면을 저 김영태는 투명하게 다 밝히고 교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질책을 받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민원 처리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불편함과 불친절을 호소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 김영태가 이끄는 한인회는 교민 여러분 위에서 군립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민들의 민원을 깨끗하게 처리해 드리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하와이 미디어 컴퍼니 KLIN에 관해서 보내온 질문을 다시 한번 기호 2번 김용태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상징이자 중심입니다. 후보님은 한인회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꾸거나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확보, 프로그램 다양화, 관리 주체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계와 재정, 회의록과 결정 과정 등을 분기별로 100%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아예 없애서 누구든지 오셔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셔틀 밴을 운행, 청소년 대입 컨설팅과 장학금,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등으로 모시겠습니다. 문화회관과 한인회는 분명히 대립 또는 대책 관계가 아닌 역할 분담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김영태의 한인회는 행정이나 상담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 등의 실무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반면에 한인 문화회관은 공연, 전시, 한국의 문화나 언어 교육 등의 문화 교류의 중심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교류하고 힘을 합치면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력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기호 1번 서대영 후보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한인회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상징이자 중심입니다. 후보님은 한인회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꾸거나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확보, 프로그램 다양화, 관리 주체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서대영 후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느 부분은 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인회관 운영 방식에 있어서 현재는 한인회 이사회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연임 기간 동안에는 따로 운영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접목을 시켜서 따로 전문적인 한인회관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운영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1층 확장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공할 민원 서비스와 시니어 복지 향상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이민사회에 우리가 역사가 깊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동포 여러분이 언어의 장벽과 정보의 부족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인회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훌륭한 시정부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가진 복지 프로그램과 각종 비영리 단체의 지원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놀룰루시 안에 있는 정부에 있는 Elderly Affairs Division, 곧 노인 복지국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데이케어, 노인 주간 보호센터나 가정 방문 도움을 벌써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와이 대표적 비영리 단체인 카톨릭 재단에서는 무료 교통 셔틀 서비스 그리고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에 쉽게 우리가 닿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언어와 절차의 벽입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은 그런 정보를 모아서 얼마 전 쿠프나 핸드북, 노인 복지 안내서를 한글로 만들어 정부와 타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있는 주택 보조, 의료, 노인 복지 등의 서비스에 관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인문화회관 건립 및 운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김영태 후보님께서 답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이 추진 중인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기존 하와이 한인회관과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두 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KBFD에서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넘버 5. 김영태입니다. 당연히 우리 한인문화회관에 질문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당연한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100만 불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당시에 고 강기업 회장님과 서대영 부회장이 그 지원금을 한인회로 돌리려 노력을 했고, 그것은 한인문화회관위원회를 무시하고 분란과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만 불 지원금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편가르기입니까? 저 김영태는 그런 편가르기를 종식시키고 한인문화회관과 교민분들과 힘을 합쳐서 영사관의 협조하에 다시 한국 정부에 정당하고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당연히
투명하게 교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서대영 후보님, KBFD에서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후보님이 추진 중인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기존 하와이 회관과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두 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서대영 후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약간 좀 그 주어가 좀 바뀌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호 1번 하와이 한인회 현 회장 서대영 측에서는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제26대 한인회장 후보로서 한인회관과 다른 주체가 추진 중인 하와이 문화회관이 서로 협력하여 동포사회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한인회관은 이미 설립되어 민원봉사, 문화예술, 여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체계와 투명한 재정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하와이 한인문화회관은 별도의 기금과 지원을 바탕으로 한인문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기관의 각자의 장점을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적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한인문화회관의 기금을 한인회관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앞으로 같이 공동으로 문화예술 행사, 전통체험,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등 차세대와 동포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또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금 사용과 프로그램 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인회관과 한인문화회관이 단순히 별도의 기관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동포사회에 같이 봉사하고 문화와 교육을 확산하는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하와이 K미디어에서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한국 정부에 환불된 문화회관 건립 정부기금 100만 달러 재요청 또는 환수할 의향이 있는지, 만약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와이 한인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나 핵심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와이 미디어 퀘스천 넘버 5. 기호 2번 김영태입니다. 100만 불 환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우리 교민 사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약속하고, 저 김영태가 기필코 되찾아오는 저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수위원회를 만들어서, 환수위원회 구성은 문화회관 각 단체장님, 그 다음에 영사관, 각 정부와 그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그 전에 3년 전에 그 한국으로 돌아간 그 문서가 있습니다.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 100만 불 환수는 저희들이 힘을 합치면 분명히 환수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을 기호 1번 서대영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에 환불된 문화회관 건립 정부 지원금 100만 달러 재요청 또는 환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만약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와이 한인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나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네, 기호 1번 서대영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문화회관 건립기금 100만 불이 과거의 한인회와 문화회관 추진위원회 간의 분쟁으로 인해 환수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25대 또 26대를 바라보는 현재 한인회로서는 더 많은 기금을 한국 정부에 재요청하여 하와이 한인사회를 위한 문화공간 확장에 사용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인회와 문화회관 추진위원회 현재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간의 실질적인 화합과 협력입니다. 과거의 갈등이 반복되지 않고 동포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국 정부도 다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26대 한인 회장으로서 먼저 화합과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 기관 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과 프로그램 운영, 기금 사용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 행사와 프로젝트를 통해 한인 사회와 차세대를 위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 이후 한국 정부의 문화회관 지원금 재요청을 추진하겠습니다. 즉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 사회 내부의 화합과 협력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질문은 미디어에서 양 후보에게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실행력 및 비전에 관한 질문은 신 회장님께서 김영태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기호 2번 김영태 후보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K미디어에서 보내온 내용 중에서 다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혁신 및 변화 의지에 대해서 김영태 후보님께서 언급하신 기존의 틀을 과감히 혁신하고 동포 사회가 필요한 한인회로 확 탈바꿈 시키겠다는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용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김영태입니다. 제가 한인 회장이 되려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분란을 종식시키고 편가르기가 아닌 진정한 화합이 돼서 상생하는 한인 커뮤니티 하나가 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제 공약이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문제가 종식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같은 질문으로 죄송합니다. 김영태 후보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후보께서는 선거 출마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하와이 한인 회장직에 출마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와 포부는 무엇이며 당선 후 첫 1년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는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2번 김영태입니다. 한인회는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할 때 비로소 화합이 됩니다. 실제로 함께 일하는 화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인 회장이 되려는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여러 분란을 종식시키고 편가르기가 아닌 진정 화합이 돼서 한인 커뮤니티 하나가 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제 공약이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종식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한인 문화회관 및 환수를 통한 목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하와이 K미디어에서 서대형 후보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류 사회와의 가교 역할, 하와이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하여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주류 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체로 발전시키겠습니까?
하와이 미디어 퀘스천 넘버 3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제1번 서대영 후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한인 회장 후보로서 하와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류 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체로 발전되는 한인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주류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입니다. 정부, 교육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한인 사회의 목소리와 기여가 지역 사회 정책과 행사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말씀드린 공동 프로젝트와 참여 확대입니다. 주류 사회와 함께하는 지역 사회 봉사, 환경 보호, 문화 축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한인 사회가 지역 사회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공동체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역사 홍보를 통한 인식 강화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 한인 이민 역사, 독립운동 정신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사회가 단순한 소수 집단이 아닌 하와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사회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류 사회와 협의할 때 한인회를 통해 여러 한인 단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식적 자문과 협력 창구를 운영하여 한인 사회의 필요와 권익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통해 한인회가 하와이 사회 속에서 신뢰받고 꼭 필요한 공동체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동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대영 후보께 드리는 미디어 질문입니다. 역사 및 문화 교육,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사나 독립운동의 역사를 차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십니까? 하와이 K-미디어 퀘스천 넘버 3입니다. 예, 기호 제1번 서대영 후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한인회장 후보로서 하와이 한인 이민사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차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한인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와이의 뿌리를 내린 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워크숍과 전시회를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한인회관 이민역사실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사진, 인터뷰 자료를 활용해 차세대가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발전입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공원 영화 상영의 밤, 김치축제, 코리안 페스티벌, 전통예술 공연, 한국 명절 행사 등을 확대하여 동포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하와이 사회 속에서 한인 공동체의 존재와 가치를 널리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자료와 커뮤니티 참여를 결합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역사 자료와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고 청년과 학생들이 직접 행사 기획, 기록, 홍보에 참여하도록 하여 역사와 문화 계승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방안을 통해 우리 차세대가 하와이 한인사회의 뿌리와 독립운동 정신을 자랑스럽게 배우고 이어가는 세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한국 문화를 하와이 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KBFD와 하와이 K-미디어에게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많이 추렸는데도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이 패널을 하겠느냐고 제안을 받고 제가 15개를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하나도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와이 이 동포 사회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 것도 굉장히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참 많았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주제 3은 후보 간 상호 질문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은 흐른 관계로 상호
질문은 한 개씩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서대형 후보 측에서 기호 2번 김영태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서대영 후보 상대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후보님께서는 2013년부터 여러 차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셨고 2016년에는 호놀룰루 한인회를, 2019년에는 하와이주 한인회를 별도로 조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본 한인회 회장 선거 때에도 이번과 유사하게 노인복지와 민원봉사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시며 동포사회를 위한 봉사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러 해 동안 이미 동포사회의 대표 기관인 본 하와이 한인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함께 참여하시거나 공약하셨던 노인복지나 민원 지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한인회와 협력하여 추진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혹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본 한인회와 협력하여 그동안 말씀하신 복지와 봉사 활동을 직접 한인회 내에서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김영태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하기 전에요. 우리 서대영 후보님께서 과거 한인회 부회장으로서 14년간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14년간 함께 하셨으므로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돈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후보자는 그 현 한인 회장을 사퇴를 하고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질문 과정에서 현 한인 회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현재 우리 아까 서대영 후보님께서 제가 여러 단체에 정말 종사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10몇 년을 봉사를 했고요. 한인회와 그 문취와 그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죠. 그거는 바로 어느 단체가 그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는 다 버리시고 또 그 단체에 대해서 어느 단체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제는 마음들 풀으시고 앞으로 우리 한인 문화회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새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인회장이 된다면 분명히 저는 책임지고 한인 문화회관을 건립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한인 문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문하는 시간은 기호 2번 김영태 후보께서 기호 1번 서대영 후보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기호 2번 김영태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금액과 한인회관 리스 기간을 우리 서대영 후보님께서는 뭐 언론에나 모두 공개를 하셨다는데 우리 교민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언론이 많잖아요. KBFT, K미디어 있지만은 우리 보거나 듣거나 그런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궁금증을 어떻게 풀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예, 답변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몇 분 답변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동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당연히 시 정부의 기록에 있는 공공 기록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부터 하와이 한인회와 시 정부는 계약 관계를 맺어서 마키키 공원 내에 있는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은
그 2년마다 갱신되는 그런 계약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 계약은 연한은 다음 내년 2026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공원국과의 연계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1층 확장을 이미 구두로 확답을 받은 상태이고 계약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봤었을 때 저희가 계속 한인회관을 통해서 동포사회와 주류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게 되면은 이 장소 사용에 대한 연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1층 사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연장 계약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분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 마켓키 한인회관이 한인회의 소유가 아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느냐?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한인회의 활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마켓키 한인회관은 한인회의 소유 건물이 아니지만 한인회가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하고 동포사회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계속해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유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동포사회를 위한 실질적 봉사와 활동입니다. 둘째, 현재 한인회관은 이미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 문화, 예술,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소유권 여부와 상관없이 한인사회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중심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우리만의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건 현실적으로 수천만 달러의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포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속하면서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마켓키 한인회관 운영을 통해 절약된 자금은 결국 차후 더 좋은 장소에서 한인회관을 건립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즉 지금의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켓키 한인회관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한인회의 활동과 동포사회 봉사의 중심지이며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전략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중 즉석 질문입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7시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동포들 중에 내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이걸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러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선관위 의원들이 가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를 제가 딱 한 명씩만 뽑겠습니다. 저기 빨간 셔츠 입으신 분 한 분,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앉으신 분 한 분, 그 두 분께 질문을 하실 적에 두 분에게 질문을 하실 건지 어떠한 특정 1번이나 2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건지를 얘기해 주시고, 모두가 한 후보에게만 질문을 많이 하는 방법은 좀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1번이나 2번이나 공평하게 질문하실 분들은 손들어 주시고 우리 선관위원회에 가실 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나와요? 네. 지금 할까요? 질문할까요? 아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관위원회가 지정하신 분만 하셔야 됩니다. 회장님. 저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 무슨 선거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선거위원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디만 가지면 나는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여권을 가져와라, 무슨 뭐를 가져와라. 그 질문은 따로 받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두 후보께 드리는 질문만 그럼- 받습니다. 네, 서대한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부에서 돈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정부를 통해서는 네. 한인회관 건물을 무상으로 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뭐 몇만 불이 나왔다고 그것은 저는 주 정부에서 받은 네. 그 자금 지금 기원 네. 기금입니다. 네, 있으면 만약을 생각해서 이쪽으로 대문 이쪽으로 넣은 거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물어보는 겁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말씀이십니다. 아, 주정부에서는 하와이 한인회에다가 기금을 증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인 회장이 끝나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하와이 한인회는 영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기금은 하와이 한인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회장이 넘어가면. 그렇잖아요. 하와이 한인회에 계속 남아 있는 기금입니다. 누가 되든 되는 분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UH에서 학생들을 가르고 있는 이경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최근에 나온 그 하와이에서 나온 자료로는 저희 한인 인구가 현재 52,000명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인회의 회장은 저희가 그 동네 이장을 뽑는 것이 아니고 52,000명을 대표하는 한인회장을 뽑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인회장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을 옹호하고 주류 사회와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가교 역할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지금 1번 후보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2번 후보님께서 대답을 못 해주신 것 같아서 아직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한일장은 한인 외교부, 하와이 총영사 그리고 하와이 주정부 인사들과 직접 소통을 하며 협업하며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27년째 살고 있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박사를 했지만 그 정책적인 거나 어떤 기금 마련을 위한 이런 서류 작업을 할 때 저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저도 회피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언어적이거나 어떤 전문적인 또 유창하지 않은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저희 한인분들 대부분의 가진 어떤 고민이시기도 하고, 하지만 한인 회장으로서 이런 주주 정부 인사나 정부 지원금 신청 관련으로 경험이 부족하신데 이런 기관들과 협력을 어떻게 수행하실 계획이신지, 하겠다,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진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영태입니다. 말씀 중에 우리가 현재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점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언어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 언어도 중요하고, 그러나 언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 그거는 편견인 것 같고, 일은 추진할 때는,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저도 하와이에서 30년 이상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다 있잖아요. 그건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립니다. 자꾸 언어 그러는데 그거는 어느 누가 해야 그 일을 잘하고 어느 누가 하면 안 되고, 그런 인식을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한인 회장은 그 얼마나 자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언어 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물론 중요하죠. 이중 언어, 영어 중요해요. 그러나 회장님의 그 마음가짐이 정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26대 한인 회장을 시켜 주십시오. 정말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목숨을 걸고
동포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분들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하와이 동포를 위한 헌신에 큰 박수를 네 분에게 보내주십시오.